오고돈 항소심 재판부의 그 재판장 오영규 부장판사 잘 아시죠? 예, 저희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시죠. 그다음에 배우자와는 2년 선후배고 대학. 대학교 말씀이죠? 대학 네, 2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통상 요새는 전과 내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께서 2020년 2월에 퇴임하셔가지고 이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고돈 후보가 오고돈 그 피고인이 남편을 그 변호인에 선임한다는 것은 이 전과 내의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상 이와 같이 특수관계가 있으면은 보통 재판장 회피를 하시죠, 많이들. 많이 지금 뭐 서울중앙지법은 거의 이 동기 선임되면은 재판부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오 후보께서는 이런 관계가 되면 회피 안 하십니까? 그 담당 재판부께서 판단하실 문제라서 회피, 제가 말씀드리기 이런 경우 어렵습니다. 회피를 보통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 후보께서는 재판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학 선후배 동기가 와서 선임이 되면 정관이 얼마 안 된 정관이기 때문에 이 중앙지법에서는 회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 후보께서는 이런 경우는 회피를 안 하셨습니까? 저도 이 형사 업무를 한 지가 좀 제가 오래돼서 예. 오 후보께서는 현대사회 성범죄연구회 초대 회장이고 젠더법 연구회 회원이신데요. 남편께서 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면서 피해자 진료 기록 감정 촉탁 신청을 했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이와 같이 1심에서 그 피해자 진술과 뭐 여러 가지 오래된 재판을 걸쳐서 확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이렇게 감정 촉탁 신청하는 거 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주 드물죠. 제가 사실은 그런 영역에 그 경험이 적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렵습니다. 결국은 진료 기록을 감정한다는 건 진료 기록의 신빙성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진료 기록 작성 의사가 나와서 증인 신문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2차 가해 문제가 100%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 않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감정 촉탁을 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오 후보 입장 어때요? 담당 재판부 재판장께서 2차 가해 문제가 없도록 증거조사 절차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배우자께서 지난해 2월 7일 날 창원시 제2정무부시장 이 정무직입니다. 행정직이 아니라 지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는 24일 날 퇴직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판사가 퇴직 발령이 나기 전에 이렇게 정무부시장 자리 지원하는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한다고 할 때 상의하셨습니까? 보니까 답변서에는 서로 상의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지냈다고 하는데 이날 지원하는 거 아시고 계셨어요? 남편이 사직을 그 당시에 굉장히 갑작스레 지원하는 걸 아셨습니까? 사직을 내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직을 낸 거거든요. 거의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예,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아셨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사전에 아셨습니까? 사전인지 직후인지는 약간 불명확합니다만 알았습니다. 사직서가 제출된 거를 알고 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정무부시장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판사의 정치적 중립에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 인식 못하셨어요? 예,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문제된다는 생각은 아직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해요? 예. 그러면은 현직 판사가 정무직인 제2부시장에 지원을 해가지고 판사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은 저도 그 당시에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모든 어느 공무원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누가 사직 발령이 완전히 수리되지 않고 누가 판사직에 있는 사람이 행정직에 지원을 합니까? 오 후보도 인식하는 것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 저는 아직도 그 자리가 정치인의 자리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뭐 정무직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남편이 그 당시에 그 지원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이 잘못인지도 대법관 자리에 모르겠습니다. 후보에 오르신 분이 예. 그 사태에 대해서 인식을 그거밖에 못 하고 있다면은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이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번 볼까요? 후보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보니까 내내 사실상 주민등록상은 별거로만 되어 있습니다. 동거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그 판사인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있어요. 거의 같이 동거한 걸로 안 돼 있었죠. 주민등록이 계속 다른 데로 됐죠. 동거는 했죠? 아닙니다. 저희가 주말 부부 생활을 워낙 부부법관이다 보니 같이 동거한 기간이 오히려 거의 주말 적습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데서 남편분이 주민등록이 계속 돼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본가에 좀 오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걸 좀 불찰은 있었습니다. 본가에 오래 사소한 법 위반에 대해서 한 무감각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아까 그 답변도 그렇고 지금 이 답변도 그렇고 사소한 그 어떤 법 위반에 무감각하다는 건 결국 브로큰 인도라 이론을 아시죠? 사소한 위반이 결국 커지는 거거든요.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